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와 완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채널 꿀사과 TV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경제 주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간 경제 이슈를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지난주에 모두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6%,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51%로 하락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폭이 크죠. 1%대가 넘는 그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지난주에 1151원이었는데 금주 말에 1128원대로 하락을 해서 2%가 넘게 그렇게 하락을 했네요. 결국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한두 개씩 이슈가 상당히 많긴 한데 경제적인 그 주간 이슈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19일 렘데시비르 쇼크에 빠진 유럽, 환자는 급증하는데 효과 없다고 라는 내용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죠. 현재 유럽에서는 약 10억 유로 정도를 구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 없다는 분석에 구매 취소 가능성이 높다. 또 유럽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2차 대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중증 환자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 또 렘데시비르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됐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WHO에서는 결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다. 현재 효과성이 입증된 다른 임상 데이터의 경우보다 무작위 또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이 포함됐고 엄격한 과학적 토론을 거친 반면에 WHO의 평가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 중에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FDA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든 또는 그 백신이 나오든 뭔가 빨리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미국과 유럽 쪽 또 남미 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한 경제적인 그런 충격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 3,500조 원, 전의 전쟁, 국가부채 GDP보다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연도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입니다. 3조 1,300억 달러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재정적자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지금 늘고 있어서 70년 만에 나라의 빚이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금 분석을 했죠.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적인 규모로 지금 현재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 경기 침체에 맞서서 3월, 4월 4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미국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차 경기 부양책 규모를 놓고 협상 중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백악관에서는 1조 8천억 달러,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립싱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겹쳐 있어서 대선 전에는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얼마나 더 훼손이 될지도 미국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달러 투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20일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인텔, 낸드 메모리 10조에 산다. 낸드 프렛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격 인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인텔에서 낸드 프렛을 파는 거죠. 그리고 SK에서 사는 거가 되겠는데
현재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간 균형 확보, 낸드 프렛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인수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죠. 이 인수 기준일은 2025년 3월 15일이 되겠고요. 2021년 말로 예상되는 1차 크로징 시점에 약 8조 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2조 3천억 원, 20억 달러는 2차 크로징 예상 시점인 2025년 3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자금은 보유 현금과 차입 등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했죠. 인텔은 이번 매각으로 사업 구조의 무게중심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하게 쏠리게 됐습니다. 인텔은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시장 경쟁력 격화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목표로 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되었죠.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 나홀로 질주, 3분기 4.9% 성장, 코로나 이전 정상궤도 근접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2분기, 3분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코로나 이전과 지금 많이 이전까지 지금 따라붙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그렇게 반등에 성공해서 생산과 소비, 투자 회복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생산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산업의 쌀이라는 구리 가격을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변동도 우리가 생산과 투자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중국은 제조업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국제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대내외 정세가 중국 경제 회복 추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죠.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만 이렇게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자를 보겠습니다. 말로만 경쟁했나? 구글, 애플 협력 관계에 미국 정부 의심의 눈초리. 애플에 매년 11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모바일 운영 시스템 시장 경쟁자인 애플과 구글의 관계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이폰 자체의 운영 시스템인 iOS를 사용하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중심인 구글은 모바일 업계의 라이벌로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겉모습과는 별개로 애플과 구글은 밀접한 협력 관계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와 구글의 순다루 피차이 CEO가 만나서 검색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대가로 최대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억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11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수익의 3분의 1에 달하는 아주 거액이라고 하죠. 대신 구글은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검색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 같은 애플과 구글의 협력 관계가 독점 강화를 위한 반경쟁적 행위로 판정될 경우에 두 회사 모두 작지 않은 충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미국에서는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두 회사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1부로 마치고 2부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